오늘은 원래 지난 월요일 날 제가 계획했던 건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못 했거든요. 지금 마이크 음소거 좀 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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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소거. 네. 감사합니다. 어 그 잠시만요. 네. 어 혹시 프린트 안 뽑아 오셨죠? 예. 확실히 뭐 중학교 예. 예. 그래 일단 한번 오늘 목적이 그 텍스트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일단 빨리 텍스트 한번 볼게요. 혹시 준비 안 한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화면 공유를 할게요. 자 읽으면서 할게요. "깨어난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음. 깨어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 아마 지금 이 상황을 겪고 계신 도반님들도 계실 거고 아직 깨어난다는 일은 나하고 별 관계가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볼게요. 깨어남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아, 보통 우리가 깨달았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깨달음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것이 깨달음이다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렇게 보통은 이제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 어떤 그 분기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걸 인제 awakening 깨어남이라고 그래요. 마치 꿈에서 깨어나듯이 잠에서 깨어나듯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한번 새롭게 알아차리는 그 경험을 깨어남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깨어남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깨어남.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이거는 우리 동양에서도 전통적으로 말하는 도노 이후의 점수거든요. 도노 이후에 그 깨달음이 깊어져 가는 깨달음이 심화되고 체화되는 깨달음이란 게 하나의 대상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전부 깨달음밖에 없게 되는 그런 공부의 여정이 인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남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그것은 우리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다. 어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 가만히 있어 보자. 잠시만요. 예. 어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인제 여기에 보면 발전 과정이라고 제가 번역한 게 원래 원어는 evolution이에요, evolution. 진화. 어. 근데 우리 인제 우리 마음 공부에 있어서 우리 의식, 마음의 어떤 발전 과정, 진화 과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겪어왔던 여러분 의식의 발전 과정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무의식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출생했을 때 우리 몸을 기준으로 이 육체의 출생과 더불어 어 여러분의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 언어를 배우고 한 2-3 살, 1-2살 전까지는 자아의식이라는 게 없었을 거예요. 그걸 인제 어떤 일종의 무의식 상태라고 보면 그때는 어떤 분별의식이 없었던 상태. 그래서 나와 세계가 그냥 혼연일체 한 덩어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기억도 없고 그런 상태. 근데 기억은 없지만 그 아주 짧은 출생 이후에 한 말 배우기까지 한 1 년에서 2년 사이거든요. 1-2년 사이에 아마 자아는 제가 봤을 때 자아는 출현한다고 보는데 그때 아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호련히 의식이 엄마라는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그게 어떤 분별 의식의 출현이거든요. 엄마를 인제 상대로서의 엄마를 의식할 때 그 상대로서 엄마만 의식되는 게 아니라 엄마를 의식하고 있는 나도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연기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난다. 그러면서
그 분리 감각이 계속 강화되는 쪽으로 인제 그 우리 보살 어머님들 인제 자식을 키워 보신 분들은 자기 자식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추체험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과정을 겪었을 테니까. 자꾸 만져 주고 안아 주고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감정이나 어떤 정서라는 게 생겨요. 뭐냐면 우리 인간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나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관점, 부정적인 관점 이런 것들은 우리 생애 최초에 이미 결정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어떤 전 국어 선생님인데 단어가 생각 안 나요. 취급, 배려, 어? 취급을 받았느냐, 어떤 대접, 어떤 대우, 어떤 그 안아 주고 뽀뽀해 주고 예쁘다 해 주고 그 어린아이는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엄마의 표정이나 이 촉감을 통해서 인제 세상과 대상을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때 형성돼요. 우리 기본적인 보면 성격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도 있잖아요. 보통 뭐 어떤 상담에서는 핵심 감정이라는 것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사람들마다. 제일 중요한 감정. 그런 것들이 그때 생애 최초에 결정돼요. 예. 그러면서 자아의식이라는 게 생겨요. 거기에 계속 자극과 반응,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서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5개의 쌓임, 5가지의 쌓임, 반복된 경험의 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경험, 감각적인 경험, 의식적인 경험, 정서적인 경험 그다음에 이렇게 인지적인 경험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나라고 하는 세상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유일무이하면서도 그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는 자아라는 의식이 생기는데 그 자아라는 의식이 점점점 발전하잖아요. 의식이 진화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무의식 상태에서 최초의 자아의식 아주 미세한 아주 유치한 자아의식이 생겼을 때 그리고 그 자아의식이 성장해서 우리 67살 학교 들어갈 무렵 되면 또 달라지거든요. 인제 사회성이라는 게 발달되기 시작해요. 아이들과 유치원 가고 아이들과 예전에는 많은 형제들 사이에서 크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성이 그러면서 인제 의식이 변하거든요. 그러다가 또 우리 한 번 전기를 마련하는 게 초등학교 한 고학년에서 중학교 그 무렵에 사춘기라고 하는 여러분도 겪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춘기 시절 생각나요? 사춘기 시절에 여러분이 어떤 충동에 시달렸고 어떤 생각을 주로 했었고 어떤 감정에 이렇게 빠졌었는지 기억납니까? 신기한 건 사춘기가 지나면 새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최초의 분별 의식이 생겨난 다음에 우리의 무의식 상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듯이 그러다가 서너 살 우리 어렸을 때 애들 키우다 보면은 초등학교 고학년쯤 돼서 인제 좀 이 성인들하고 대화가 될 때쯤 돼서 "너 아기 때 뭐 어렸을 때 얘기하면" 걔네들 전혀 기억 못 하죠. 자기들이면서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이면서 자기들이 아닌 것처럼 가족 앨범 같은 거 보면서 "너 어릴 때 이랬대." 뭐 화장실에 뭐 변기에 손 넣어서 막 하고 막 그랬던 "내가?" 그런다고요. 음. 왜냐면 계속 진화하거든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예. 그러다가 사춘기가 오고 사춘기 때 되면은 '저게 내 자식이 맞나?' 싶을 정도 특히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도 아마 심하게 사춘기를 앓는 애들도 있는데 아마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 안 되는 게 사내 아이들 키우실 때일 거예요. '저게 인간인가?' 싶을 거예요. 음. 그런 고민은 제가 남자 중학교에서 오래 근무해서 아는데 제 같이 근무한 쌤도 지금 중2 짜리 남자아이 때문에 매일 막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그런대요. '저게 내 아들이 맞나?' 싶은 거예요. 그 이뻤던 예 엄마 가슴속을 막 파고들던 귀엽고 그런 애들이 키가 180이 넘어가면서 애가 이상해지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저렇게 부모 심정은 조금도 이해 못하던 근데 여러분도 인제 자식을 더 오래 키워 보신 분은 알죠. 그랬던 사춘기 때 정말 진짜 한 대 주워 박았으면 속이 시원할 그 녀석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점 철이 들어가죠. 예. 그러면서 성인기를 맞이하고 이렇게 변해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사셨는데 이 젊은 시절에 가졌던 생각, 감정, 그 의식도 진화하죠. 그리고 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큰 중요한 어떤 생애의 분기점이 뭡니까? 갱년기가 있잖아요. 육체적으로도 진짜 크게 변하고 엄청난 심리적인 그 큰 변화. 아마 크게 보면은 생애 최초에 인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무의식 단계에서 인제 분별의식, 이 의식 단계로 넘어오는 과정, 그리고 성장해 가다가 그 육체의 변화와 이 심리의 변화가 같이 이렇게 동반된다는 사실 참 우리 경험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사춘기 때 알 수 없는 정서, 알 수 없는 감정, 알 수 없는 충동에 막 시달리면서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인제 사춘기 때 그러다가 좀 안정화됐다가 다시 갱년기 되면 다시 이게 막 불안정해지죠. 그래 가지고 아마 지금 불면 40 대에서 한 60대 사이의 여성분들은 갱년기 증상을 심각하게 인제 겪는 분도 계실 거예요. 불면이라든지 뭐 갑자기 땀이 나고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열이 나고 그다음에 막 그 우울 증세도 나타나고 대부분 그 나이대거든요. 그 나이대에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남성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한동안 그런 갱년기, 남성 갱년기 그런 증상을 겪으면서 제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변하거든요. 아마 저는 그 이상은 아직 안 살아 봤으니까 여기 선배님들 계실 텐데 그 이후에 60, 70 돼서 아마 안정화되면 또 어떤 의식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변화 발전하는데 이 마음 공부에서 깨어남은 그런 일상적인 우리의 그냥 평범한 일상 의식의 변화에서 더 큰 변화예요. 그러니까 그 분별 의식을 넘어가는 거예요. 분별 의식 배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육체의 탄생과 더불어 우리의 의식이 이렇게 이거는 상대적인 변화거든요. 끝없는 변화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리 여기서 공부하는 의식은 뭐냐면 그런 상대적인 의식의 늘 배경처럼 있는 거. 그 상대적인 의식과 둘은 아니에요. 마치 뭐라고 해야 되냐면 옛날에 그 릴 필름 있죠. 영화관에 가면 이렇게 그 깡통 가운데 막 감아 놓은 릴 필름 위에 영화가 이렇게 찍히잖아요. 그러면 영화의 장면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영화의 시작부에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하면서 인생이라는 스토리가 쫙 펼쳐지면서 이게 끝없는 변화잖아요. 이야기가 막 깊어지고 갈등이 고조되고 하는 것처럼 영화가 한 편의 영화가 한 2 시간 러닝 타임이 있으면 쫙 펼쳐지는데 마치 지금 우리가 변함없는 마음은 뭐냐면 그 모든 이미지 한 컷 한 컷을 담고 있는 그 릴 필름 자체예요. 이 릴 필름 자체는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동일해요, 이 릴 필름의 바탕은. 근데 이 바탕 위에 이 그 이미지가 찍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와 릴 필름은 옛날 이 필름 카메라 필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은 디지털 돼 가지고 그런 걸 못 보는데 옛날에 이렇게 카메라 쫙 하면 뭐 뭐지? 코닥 24판 뭐 30 몇 판짜리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보면 감광지에 이렇게 쫙 해서 보면은 필름이 있고 필름이 햇빛에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햇빛에 노출되면 그 감광 필름 위에 이미지가 맺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지와 필름이 분리가 안 되는데 우리의 출생 이후부터 변하는 우리의 그 변화하는 의식의 바탕이 이 변함없는 이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깨닫기 깨어나는 건 쉽다는 거예요. 근데 쉽지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변화하는 의식만 지금 감지하고 있거든요. 변화하는 의식만 알고 그 변화하는 의식의 근본 바탕이 변함없는 의식이다. 의식이란 말을 같이 쓰니까 헷갈릴 수 있겠는데.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렇게 변화하는 의식을 생멸하는 마음, 생멸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생멸심과 둘이 아니지만 한 마음인데 일심인데 그 일심이 드러날 때는 생멸하는 마음으로 드러나는 거, 겉으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끝없이 변화하는 생멸하는 마음이고 그 생멸하는 마음의 근본 바탕이 생멸이 없는 늘 변함없는 마음, 그걸 진여심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대승기신론에서 이 마음을 설명할 때 쓰는 방편이 일심이문이다. 한 마음인데 생멸하는 측면과 변함이 없는 측면, 이 두 측면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마음도 지금 우리 마음 공부에서 하는 이것도 우리는 지금 태어나서부터 끝없이 의식은 진화합니다. 발전 과정을 이렇게 겪고 있는데 지금 마음 공부에서 이것에 대한 여기 이게 있구나. 이거구나'라는 것도 뭐냐면 이제까지 끝없이 상대적인 생멸하는 마음만 알다가 그 생멸하는 마음의 근본 바탕을 알았어요. 일종의 이것도 또 하나의 의식의 진화고 발전입니다. 예, 보통 사람들은 그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을 인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의식의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대적인 의식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의 근본 그 상대적인 의식의 근원을 깨치는 게 인제 이 깨어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시 돌아갈게요. 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다. 잠깐만요. 이거 가리니까 좀 줄이고. 자, 그것은 세상 속에서 온전히 에센스로서 사는 삶을 늘어난 것. 요게 인제 지나 레이크라는 여성은 사람마다 이것을 가리키는 방편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consciousness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presence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awareness라고도 해요, 서구인들은. 우리 동양에서도 육조 해능은 성품이라고 말했고 마조는 이걸 마음심이라고 표현했고 그다음에 음 어 임재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람마다 다 표현이 다른데 이 사람은 지나 라이크는 이걸 본질, 에센스라고 했어요, 에센스. 근데 이런 이름자에 속지 말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이거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이 순수한 의식 그 자체, 의식의 근본, 배경 같은 바탕 이것으로 사는 삶은 늘어나고 이 에고로서 산다는 건 뭐냐면 에고의 근본 그 에고의 본질은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어.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사는 삶은 줄어드는 가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전환점이다. 우리 의식의 발전, 진화에서 이볼루션에서 큰 터닝 포인트다.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다. 예전에 예전이란다. 우리 요번에 아하 그 이벤트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어떤 스님이 그 보내준 그 동영상에 보면 그 스님이 이걸 마라톤에 비유해 가지고 막 처음에 어떤 마라톤을 뛰다가 반환점 돈다고 했잖아요. 그 비유가 전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그냥 왔던 길이에요, 왔던 길. 근데 이쪽 방향에서 보고 달릴 때는 별로 뭐 잘 몰랐는데 반환점을 돌아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데 출발 지점으로 다시 되돌아가잖아요. 근데 다 다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렇게 왔던 길하고 똑같은 길인데 방향만 달라졌어.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저는 그분이 그 말씀하는데 저 나름대로 참 공감했거든요. 그게 일종의 터닝 포인트예요, 터닝 포인트. 그래서 그러면서 이 생각의 근본 바탕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으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이 지점에서 사는 삶은 늘어나고 에고로서 사는 삶은 줄어드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이거는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이 공부를 해서 처음에 제가 십수년 걸린다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엔 여전히 에고로서의 이 생각으로 살게 돼요. 왜냐면 우리는 평생 생각으로 사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제 깨어남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은 35 살이었거든요. 35 살에 했어요. '아.' 했어요. 근데 진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할 때는 언제쯤이냐면 어 얼마 안 됐어요. 50쯤 돼서. 예. 그러니까 35 이니까 15 년쯤 지나서. 공부 모임 하고도 한참 지나서. 제가 공부 모임을 열었을 때가 40 대였거든. 46 인가 그래서 10 년쯤 지나서 열었으니까. 그때 좀 확실해졌어요. 예. 그때 확실해졌고 '아 인제 진짜 생각으로부터 좀 자유롭구나.' 한 거는 제가 50 넘어서요, 50 넘어서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 그전까지는 생각이 힘겨웠어요, 생각이 힘겨웠어. 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 생각은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그런 일 없어요.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거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생애 주기의 변화를 말씀드린 거예요.
사춘기 벗어나고 갱년기 벗어나고 인생에서 철드는데 거의 5-60년 걸리지 않았나요? 예? 그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상대적인 생각으로 산 삶은 내가 30에 깨달았다고 치면은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잖아. 그 30년 동안의 그 경향성이 하루아침에 멈추고 전환이 될까 이거예요. 우리 사춘기만 하더라도 3-4년, 긴 애들은 5-6년이 걸리는데 갱년기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의 경우 제가 그 저희 집사람 그 갱년기 증상을 이렇게 보면서 좀 충격이었거든요. 뭐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했는데 40에서 거의 60 오래 여성들은 좀 오래 가는 사람들은 그렇고 뭐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렇다고 그러대요. 되게 길어요. 마찬가지예요. 그 갱년기나 사춘기는 뭐냐면 계절의 환절기와 같다고 저는 늘 비유하거든요. 계절이 바뀔 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우리 겨울이라고 하는 경계선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라고 없어요. 가을과 겨울은 그래서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우리 한국의 전형적인 날씨잖아요. 겨울에서 봄이 올 때 한 번에 갑자기 따뜻해지지 않죠. 기온이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사만사온이라고 하듯이 3번은 추웠다가 3일은 추웠다 4일은 더웠다. 춥고 더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냉탕 온탕. 그래서 우리 갱년기 증상이나 사춘기 증상이 업앤다운이에요. 업앤다운. 예. 그러니까 마음이 갈피를 못 잡고 끝없이 요동을 치니까. 그러니까 사춘기 때도 불안정하고 갱년기 때도 불안정합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갱년기 때 바람 피우고 예. 그 그 그 여성들은 저 단풍놀이를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곰탕 끓여 놓고. 예. 갱년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까지 조용했던 아내가 갑자기 큰 소리를 하고 눈을 부라리기 시작하고 그럼 갑자기 당황스러운 남자들은 어디 도망갈 곳을 찾게 되거든요. 저 엄청 충격이었어요. 무서워 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의식이 변했어요, 의식이. 의식이 변했는데 반드시 과도기가 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생각 없이 사는 삶과 생각으로 사는 삶이 교체될 때 과도기가 반드시 옵니다. 자,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에고는 깨어남 이후 사라지지 않고 때때로 되살아나거나 모르는 사이 은근슬쩍 작동할 수 있다. 자, 여기서 꼭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칫 오해하는 게 뭐냐면 완전히 깨닫고 나면 에고가 완전히 사라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에고는 필수 불가결이에요. 에고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에고 한다고 해서 에고가 있지가 않아요. 에고란 건 없어요. 예? 에고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추상이거든요. 그 부처가 발견한 무아는 뭐냐면 에고가 실체 없다는 사실에 대한 발견이에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리 무의식 상태에서 최초의 분별의식이 생겼을 때 아주 그 에고의 원시적인 형태거든요. 그게 나라는 의식이 이제 맹아가 싹이 이제 새싹이 다 돋은 건데 그러면서 언어를 배우고 엄마 싫어 난 이거 좋아 이 인형은 내 거야 친구들하고 나의 소유를 막 외치기 시작했을 때 그 분별 의식이 동일한 게 아니에요. 아까 초등학교 들어간 애들한테 너 3살 때 유치원 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얘 까맣게 기억도 못하고 내가 정말 그랬어 한다고요. 전혀 다른 인간이에요. 전혀 다른 에고라고. 끝없이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실체로 쓰이는 게 아니라 끝없이 그러다가 그 귀엽고 말 잘 듣던 초등학교 때 그래 싹싹했던 애가 남자애들 같은 경우나 여자애들 같은 경우도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사고 전혀 안 치고 그렇게 말 잘 듣는 애들이 중학교 가서 이상하게 변한 애들이 있어요. 예? 담배 피고 불량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걸 경험한 부모들 눈에는 제가 내 아들이 맞나 싶다니까. 내 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변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게 아니에요, 에고는. 에고는 실체가 없어요. 끝없이 변하는 거예요. 그거 명심해야 돼요. 에고가 사라지는 일 없어요. 이 얘기 안 했네. 에고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한 에고는 같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에고가 없이 우리 삶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꿈속에도 반드시 꿈꾸는 꿈속의 주인공이 필요하듯이 그 시점으로 세상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우리 이 특정한 몸과 마음이라는 이 창문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근데 이게 자기 자신이에요. 세상을 경험하는 나와 내가 경험하는 세상이 이 한바탕이에요, 한바탕. 다시 아까 필름 위에 찍힌 이미지로 보면은 이미지가 이 필름을 경험하는데 이 필름을 경험하는 나도 이 필름 위에 찍힌 이미지 속에 있어요. 이거 이 비유가 되는가 모르겠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영화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랑 똑같아. '어? 나는 영화 속의 주인공이었네. 나와 세계는 영화 같은 거네. 실제로는 이 흰 스크린밖에 없네. 지금 이 영화 이대로가 흰 스크린이구나.' 근데 그걸 깨달은 내가 그 스크린에 비춰진 환영이라니까. 그게 깨달은 자도 없고 깨달은 것도 없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깨닫고 나면 깨달은 자도 없고 깨달은 것도 없어요. 깨달음도 없는 거야 그러면. 한편에 그냥 이거야. 그래 그걸 명확히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아 에고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착각한다니까요. 음. 자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가 아니라 100% 입니다. 에고는 깨어남 이후 사라지지 않고 때때로 되살아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왜 때때로라는 표현을 쓰냐면은 에고 없는 순간은 인제 경험하는 그 인터벌이 간격이 늘어나요. 예. 은근슬쩍 작동할 수 있다. 에고와의 동일시는 깨어난 이후에도 여전히 일어나지만 그것이 일어날 때 보통은 재빨리 알아차려짐으로 오래 지속되거나 깨어나기 전과 같이 괴로움을 유발하는 힘을 갖지 못한다. 요 정도 얘기하는데 저는 15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동일시에서 자유로워지고 이제는 에고와의 동일시를 해도 '난 나지. 난 심성일이지.' 이래도 괴로움이 유발 안 되기까지 한 15-16 년은 걸려요. 제 경험은. 어 저는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빠를지 늦을진 전 잘 모르겠는데 제 경험상 저런 문장에서 나타나는 상태를 제가 체험할 때까지는 '아.' 하고 제가 한 게 2002 년쯤 2003 년쯤이었거든요. 2003 년쯤 하고도 십수년이 걸렸어요. 그제서야 '아 이제는 좀 자유롭다. 이제는 좀 자유롭다.' 제가 10 년쯤 지나서 공부문 열었을 때 뭐냐면 의심이 사라졌대요, 의심. 이제 명확하다. 다른 가능성은 1도 없다 이거예요. 근데 여전히 감정적인 문제 이런 건 있었어요. 여전히 에고와의 동일시, 그 동일시로 인한 괴로움이 유발되는 것은 제가 공부 모임을 여는 순간에도 있었어요. 제가 공부 모임 중간중간 제 솔직한 감정을 표현한 것들이 제 지금 유튜브 제가 2013 년부터 2016 년부터 공개했나? 영상을? 2016 년부터 영상은 공개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상 중간중간에 아마 2018 년, 19년 작년이죠. 재작년이었죠. 고때까지만 해도 정말 힘들었어요 저. 음. 고런 제 그 개인적인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 예. 그래서 하지만 인제 계속 일어나지만 이제 점점점 그것을 제깍제깍 알아차리게 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 에고와의 동일시가 고통이 되질 않아요. 그걸 인제 나중에 가면 에고가 바로 그거예요. 이미지가 바로 필름이듯이. 깨어남 이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의 에고는 고스란히 남아 있지만 자신이 진짜 누군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에 에고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며 자기 자신으로 그걸 동일시 인식 recognized라고 원문은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않게 된다. 이거예요, 이거. 오직 견성만 말한다가 왜 중요하냐면 에고는 남아 있어요. 에고가 없다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에고와의 동일시를 하지 않는 또는 에고와의 동일시에 깨어 있다. 이 정도 표현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늘 깨어 있으라 했던 거예요. 늘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지 않다는 건 뭡니까? 에고와 동일시 된다는 거예요. 이 이것을 나로 삼고 이 감정이나 생각이나 욕망을 자기로 삼아서 거기에 끌려다닐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에고는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자신이 진짜 누군지에 대한 깨달음이 이게 진짜 자기 정체에 대한 깨달음 이게 그래서 오직 견성만 말한다는 거예요. 오직 견성만 말한다.
이 눈이 밝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뭡니까? 여기에 끌려가지 않아. 음. 에고와의 동일시가 일어날 때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자기 자신을 에센스로서 계속해서 알아차리는 것 같다. 요 문장 번역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나중에 영어 잘하시는 분은 원문도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같이 비교해서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에고하고 동일시가 일어날 때 예전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동일시된 상태에서 굴러갔다면 이건 마치 뭐냐면 어 강 건너 불구경한다는 느낌이에요. 강 건너에서 불구경하는 거.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알아요. 저기 불 나는 거 알아. 불 타고 있어. 예? 그걸 예전에 내가 동일시했던 자기 자신이 불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도 나는 지금 자기 자신을 에센스로 계속 알아차리는 건 뭐냐면 난 지금 강 건너에 와 있다. 이걸 계속 아는 거야. 예. 이걸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래 경험해 봐야 돼요. 분명히 에고와의 동일시가 일어나. 어? 뭔가 끄달림이 일어나고 관계에서 직장에서 뭐 내면에서 어떤 욕망이 막 일어나는 걸 알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걸 몰랐거나 깨어나지 못했거나 그때는 100% 끌려갔을 거고 100% 감정을 어찌해 보려고 같이 그것과 뒹구르면서 막 사단에 났을 거고 이걸 좀 깨어났을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 줄 알면서 끌려갈 거야. 처음에는. 분명히 또는 예전 버릇이 강할 때는 모르고 한참 끌려갔다가 아뿔싸 이렇게 돌아올 거예요. 근데 3 년, 5 년, 10 년쯤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좀 제일 좀 기분이 거시기할 때가 뭐냐면 분명히 알아. 분명히 내가 자각은 해. 근데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끄달려 간다는 기분 나쁜 경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욕망, 예. 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자기를 약하게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자식에 대한 그런 문제, 애착의 문제, 부모 문제, 배우자 문제. 그다음에 사람들마다 이렇게 엉켜 있는 게 있어요. 예? 아마 각자 내면의 어두운 구석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핵심 감정이라고 했던 생애 최초에 형성된 그래서 자기가 손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엔 100% 끌려가요. 공포, 두려움, 허무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기질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뭔가 탁 건드리게 되면 어떤 인연에 살다 보면 어떤 애 탁 건드리면 다시 예전에 반복했던 그 패턴을 반복하는 자기를 예전에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되기 때문에 더 기분이 나빠요. 예. 더 비참해져요. 왜냐하면 나 내가 이 사실을 아는데 이걸 여기 이렇게 된단 말인가 하면서 그래서 이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안 겪는 또 다른 고통이 있다니까. 눈 뜨고 코 베이는 고통. 제가 맨날 성경 얘기하면서 예수 순환당하는 거 빌라도 총독에 끌려가서 채찍질 당하고 가래침 침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어 이스라엘의 왕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놀림거리 당하는 거 있죠. 그게 이 과정이에요. 아직 그 힘은 없는데 이제 눈은 떴어. 근데 무참하게 당해야 돼요, 무참하게. 그거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겨내 가는 과정이거든요. 우리 육바라밀에 보면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할 때 지게 인욕이란 게 나와요. 공부하면 그게 뭔 말인지 알아요. 지게라고 하는 게 저절로 행동이 바라집니다. 우리 보통 보살 5개 있잖아요. 불살색, 불투도, 불음주, 불망어, 불싸움 이런 거 있잖아요. 죽이지 않는다는 건 당연한 거고. 예. 그다음에 뭐 도박이나 이런 로또나 막 이런 거 요행바라는 건 사라질 거고 그다음에 인제 그 불음주 인제 이제 세속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회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제 음주 문제가 있는데 필름이 끊길 때까지 꼭지가 돌아버릴 때까지 또는 습관적으로 우울하고 외롭고 어떤 걸 회피하기 위해서 음주하는 일은 사라질 겁니다. 그게 안 사라졌다면 그 사람은 이거 제대로 한 사람 아니에요. 업력이 너무 강하거나 이걸 깨어나지 못했거나요. 그다음에 인제 불싸움. 제가 결혼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배우자 이외의 인제 성 문제겠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 성이라는 것도 인제 자유로워져요. 예. 우리 보면 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습관적인 행위거든요. 성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학습된 요소가 많아요. 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요즘 보면 도착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학습된 거지 이거는 절대 이건 본능적이라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생명을 이어나가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나이 때 자연스럽게 열렸다가 특정한 나이 때 자연스럽게 닫히는 게 동물 세계가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인간들만 이게 너무 여기에 집착을 하는데 거기 보면 에고가 있어요. 자아, 뭔가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자아를 채우기 위한 욕망을 하는데 성이나 음주나 이런 것들 망어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거짓말이나 삿대말이나 혼란을 분란을 일으키는 말을 왜 하냐면 그게 자아의 욕망 충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구의 삼업에서 욕망 문제 그다음에 우리 이 성적인 욕망이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위안을 얻는 약물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앞으로 인제 우리나라 사회도 이 약물 향정신성 약물 문제가 심각해질 텐데 지금 뭐 재벌 2 세도 약에 약물하고 뭐 이상한 저런 어떻게 저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이거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깨어나게 되면 반드시 생활이 올바라집니다. 그다음에 인욕하게 돼요. 왜냐하면 에고를 극복하는 과정을 다른 말로 하면 인욕이에요. 욕됨을 견디는 거예요, 욕됨. 엄청난 욕됨을 경험합니다. 그게 왜 이 욕됨은 누가 느낀 거냐? 에고의 입장에서 욕됨이에요. 예. 내가 낸 데가 인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난데. 예. 그게 무너져서 그래서 열려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그걸 아주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 딱딱한 뭔가 방어벽 같은 게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허공처럼 옆에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돼요. 예. 저 사람이 옆에 있어도 우리가 보통 인기척이라고 해 가지고 누군가 옆에 있다라는 강한 그런 게 있는데 또는 아주 좀 날카로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존재 그 자체로 불안감을 줄 수 있거든요. 살기가 느껴지고. 근데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기운이 온화해져요. 화기라고 해서 온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어도 있는지 없는지 무슨 장롱이 그냥 늘 그 자리에 있던 장롱처럼 이렇게,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면서 인제 이 에고 그걸 저는 뭐라고 표현하면 속된 기운이 빠진다. 속기가 빠진다고 하거든요. 제가 스님들하고 자주 어울리고 성직자들 친구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을 만나면 속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돈 자랑 안 하고 직장 자랑 안 하고 자식 자랑 안 하거든요. 예. 왜냐면 그 사람은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편해요. 아무것도 자랑 안 해. 예.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확률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속기가 좀 덜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만났는데 금방 친해질 수 있어요. 네. 그게 속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욕됨을 참아야 돼요. 욕됨을 참는 시기. 그래서 이 시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강 건너 근데 인제 이게 깨어나게 되면 강 건너 불구경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깨어난 이후에는 에고와 동일시 않고 요거예요. 깨어난 이후에는 에고와 동일시 않고 에센스로서 이 자리로 이것으로서 남아의 능력이 훨씬 더 커지는데 이것은 자신으로부터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을 향해 저절로 나가는 사랑을 포함한 흐름 속에 있는 편안한 경험이다. 이것도 번역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번역된 것 같아. 좌우지간 뭐냐면 이 지나 레이크가 약간 기독교 신비주의자예요. 그래서 사랑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처음에 이거 처음 깨어나고 얼마 안 돼서는 서구인들이 말하는 사랑 보면 '왜 자꾸 저 사람도 왜 자꾸 사랑 얘기하지?' 잘 이해 못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입에서 인제 자주 나오는 게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뭔지 알겠어요 인제. 상대적인 사랑. 그러니까 이 성의 성적인 사랑에서도 자유로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온전한 충만감이에요. 갈구하지 않게 돼. 예. 그냥 이게 뭐냐면 남녀가 사라진 것 같아. 남성이나 여성이란 성적 차별이 사라지고 그냥 완전히 진짜 남성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도덕쌤이 그런 얘기를 해 줬던 것 같은데 원래 인류는 자웅동체였대요. 그러다가 뭐 어쩌고 해 가지고 신화적인 설명 그러다가 서로 갈려서 서로를 찾게 됐다고 했는데
그래 뭐 융 심리학에도 보면 아니마 아니무스 해 가지고 남성 속에든 여성이, 여성 속에 남성이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이렇게 우리 태극의 음양에 양 속에는 음이, 음 속엔 양의 뭐 시초가 있는 것처럼 그런 거였다가 이게 온전히 그 상대성을 극복하게 되면은 성을 초월한 온전함이 있어요. 그 간디도 그걸 실험했고 브라흐마차리라고 해 가지고 성으로부터 인제 청 뭐 깨끗한 삶 그런 건데 우리 다석 유영모 선생도 50 대에 부부 관계를 인제 더 이상 그러면서 해혼이란 걸 했다고 하셨거든요. 요즘 졸혼이 유행이잖아요. 근데 다석 유영모 선생은 19 세기 말 사람인데 그 해혼이란 걸 했대요. 결혼, 혼인을 맺었으면 혼인을 풀자. 헤어지는 건 아니야. 근데 그 계약을 푸는 거예요 이제. 자식도 낳았고 평생 사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같이 어떤 성애적인 요소 빼고 남성과 여성을 떠나서 어 그렇게 인제 사신 분이라고 하는데 톨스토이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 저도 공부해 보니까 예 아마 제가 남성으로서 느꼈던 것 가운데 저도 한참 제가 35 때 아하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얼마 안 됐어요. 그 한 시기 한때 제가 깜짝 놀라는 시기가 있었는데 1년 동안 성욕이 완전히 사라진 시기가 있었거든요. 40 중반쯤이었나? 40 중후반쯤에. 그래서 전 그때 착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진짜 성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이상한 거예요. 한 1년 동안 싹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그 발동이 안 돼요. 남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보통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발동이 돼야 되는데 그게 1년 동안 싹 사라져서 전 그때 그랬어요. 그게 뭐냐 이 착각이 에고의 착각이야 또.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좌우지간 그러고 나서 1 년쯤 지나서는 다시 정상적인 그런 욕구나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고 한 작년쯤부터 뭔가 좀 제 공부에도 변화가 또 온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그 뭐야 진짜 이제 진짜 쪼끔 자유로워졌다는 말을 이제 쪼끔 조심스럽게 할 만하다. 그전까지는 이거 안목 이 얘기만 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35 살에 그러고 45 살쯤에 인제 확실해졌으니까. 그러니까 딱 나 이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딱 분명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여전한 이 육체적인 신구의 삼업은 예전보다는 많이 약해졌지만 굴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벌써 5-6년 더 지났잖아요. 이제 이것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라. 그러면서 이제는 너무 편해졌어요. 왜냐하면 인제 끄달리는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인제는 이제는 인제 극복한 것 같아요. 브라흐마 차리 그런 삶이 독신자로서 삶이 가능한 것 같아. 인제 그런 갈구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엄청 편하네요. 우리 어릴 때 남성분들은 어쩌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춘기 남자애들의 거의 그 망상의 90% 가 성적인 판타지거든 상상이거든요. 그게 그 사춘기 때 제가 그것 때문에 참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양심? 막 그러면서 막 후회하고 막 부끄러워하고 수치심 같은 거 느끼잖아요. 정적인 막 자기가 그래 놓고도 뭐 자유행위를 한다든지 그래 놓고도 뭐 막 그런 어떤 혼란 20대 때 막 알 수 없는 막 여자 뒷공무니 쫓아 다니면서 좀 지금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던 그런 것들. 예. 다행히 결혼해 가지고 건실한 가정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욕망에 끄달린다는 게 불편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좀 편안해졌어요. 예. 나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사라진 건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가끔 TV 같은 데 봐서 막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뭐 약 먹고 어쩐다 그러고 뭐 '저런 왜 저럴까?'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싶을까?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건
좌우지간 제 개인 피셜입니다. 좌우지간 그런 공부해 보니까 그런 경험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깨어난 이후에는 에고와 동일치 않고 에센스로 이 자리에 남아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커진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힘의 역전이에요. 그래 그게 봐요. 동양의 우리 대종고에 낯익은 곳에서는 낯설어지고 낯선 곳엔 낯익어 간다. 이게 딱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도노 이후의 점수 뭐라고 그럴까? 습관의 변화 과정, 습기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러면서 뭐냐? 이게 뭐냐? 차가운 이성 무슨 그게 아니라 따뜻한 사랑, 온화해지는 거예요. 온화해지는 거. 자, 모든 사람들의 경험이 개인적, 개별적이라 할지라도 깨어남 이후에 일어나는 경험들은 어떤 공통된 것들이 있다. 자, 대체로 깨어난 이후에 첫 단계로 경험하는 것은 득이 만연하고 이게 일레이션이라고 영어엔 돼 있던데 그게 뭐냐면 막 신나는 거, 익사이트해지고 막 우쭐 막 하면서 막 의기양양하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다소 우쭐거리면서 처음엔 다 그래요. 그러면서 에고는 나는 깨어났다라는 생각 주변에 요걸 중심으로 다시 리폼 된다고 그랬어요. 재형성되고 그로 인해 어떤 자만심과 우월감을 갖게 된다. 요게 그 약간 남성들의 경우에 빈도가 제 경험은 높고요. 여성들 가운데도 약간 있더라고요. 그런 여성분들도 제가 몇 분 저희 공부모임을 봤어요. 약간 '저 사람이 저걸 체험하더니 약간 좀 변했네. 우쭐대네.' 이런 사람들을 봤어요. 저도 그랬고 저도 우쭐댔어요. 자, 이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통과한 단계로 자, 새롭게 이제 막 깨어난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안 그럴지 모르지만 자,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꽤나 명백한 겉으로 상당히 드러나는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거 이 부분 읽으면서 가슴이 찔리는 사람은 이런 단계를 거친 사람이에요. 자주 깨어남에 대해 이야기하고 혹시 우리 공부 모임에서 이걸 깨어남을 경험하신 분 가운데 친구들 개모임 같은 데 가서 자꾸 이런 공부 얘기하시는 분 안 계세요? 예? 관심도 없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도 없는데 자꾸 마음 공부 얘기만 하고 그래 가지고 친구들한테 무슨 이상한 얘기 들어보신 적 없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무도 안 궁금하는데. 예. 자기 혼자만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누군가가 깨어났는지 아닌지 궁금해한다. "야, 저 사람 깨달았어? 깨달았어? 당신 이거 알아요?" 자꾸 물어보고. 예. "이거 알아요? 몰라요?" 이거. 이게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맨날 궁금했어. 십수년 전에 정진법회 가면 괜히 뭐 서로 얘기하는데 가서 가만히 들어봐. 저 사람 체험담 쫙 들어보면서 내 체험담하고 비교해 보고 저거 누구는 뭐 어쨌다는데 어쨌든 공부를 서로 비교하고 그 초창기에 그래요. 초창기에. 응?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깨어난 사람으로 깨어난 것으로 확인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이게 번역이 잘못돼서 그런 건데 원래 그 원문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깨달은 걸 아나 모르나 확인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쓸데없이 계속 이런 얘기 그냥 일상적인 직장 같은 데 가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진짜 이거 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모르고 남은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거예요. 예 '뭐래?'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지 혼자 거기에 빠져 있는 약간 그래서 이게 뭐냐 업된 상태예요, 업된 상태. 크게 두 가지예요. 이거 딱 깨어나면 갑자기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 업이 팍 되든가 그래서 사람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심한 경우는 뭐냐 그 미쳤다 소리 하거든요. 식광이라는 소리를 해요 전통적으로. 저 사람 공부하다 미쳤군." 해 가지고 뭡니까 막 찾아가서 인가 받겠다고 누구 찾아다니는 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갑자기 나도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법거령하겠다고 달려들고 이런 사람들이 저 단계예요. 예. 남성들이 그래서 많아. 그리고 여성들 가운데는 교묘하게 저도 뭐 "아는데 말이죠." 뭐 이러면서 교양 있는 대화법으로 막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공부 모임 들쑤시고 다니면서 슬쩍 비교해 보는 그런 여성들을 저희 모임에서도 봤어요. 음. 제가 그래도 척 보면 앱니다. 요거 하나 하면은 누구 비슷하죠? 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음?
관심법을 한다고 관심법을. 제가 도판에서 30 년을 굴러먹었는데 많은 사람들을 공부인들을 봤어요. 진짜 진짜 말도 안 되는 예 그 미신적인 수준의 공부 단계부터 무슨 저 뭐 세계 최고의 뭐 석학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공부까지 이 스펙트럼을 한 번은 다 훑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척 보면 견적이 딱 나오는데 딱 저도 그런 과정을 경험했고 우쭐해 가지고 한동안 한 1년 동안 이게 확 하면서 괜히 이렇게 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향이 있다. 하나의 정체성이 깨어 있음 주변에 형성된다. 깨어 있음을 중심으로 또 다른 정체성 이제 뭐야? 깨달은 에고가 된다고요. 예. 요때 잘못하면 요때 요때 잘못하면 교주가 하나 출현합니다. 요때. 그런 교주들이 있어요. 아주 많은 사람을 이끄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아직 저 단계 못 벗어났어요. 예. 개인적으로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누군지. 예. 그래 가지고 그 깨달은 에고가 돼서 막 그래요. 이것이 해롭지 않을 수 있지만 에고가 영적인 외형을 취하고 있음을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한다면 이 시기는 한동안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이것이 흔히들 겪는 단계임을 아는 것이 이 시기를 보다 깊음 있게 좀 안 쪽팔리게 여기 원문은 gracefully라고 돼 있어요. gracefully. 깊음 있게 지나가도록 도울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때 실수하거든요. 이때 막 큰 소리 땅땅 치고 스승 찾아가서 스승 뺨을 치고 스승 보고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배짱이 생기는 시기가 딱 요때거든요. 요때 그래서 실수하고는 창피해 가지고 그 옛 인연을 못 만나는 도반들이 간혹 있어요. 저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봤고 그래 가지고 소리 소문 없이 숨었는데 공부에 장애가 돼요 좌우지간 그런 것들이. 자 이게 일반적인 첫 번째고 또 다른 공통적인 경험은 뭔가 잃어버린 것 같고 원문은 feeling lost예요. lost. L-O-S-T. 뭔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 뭔가 상실한 것 같아. 그다음에 empty, feeling empty. 공허하고. 그다음에 directionless, directionlessness. 방향성을 어디 갈 곳 정처가 없어져. 그다음에 without motivation. 동기가 사라진 느낌. 동기가 없는 느낌. 이건 아주 제가 자주 보진 못했는데 몇몇 분들한테서 이걸 봤어요. 제가 직접 만난 분들 가운데 이걸 체험하고 나서 갑자기 무기력해진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특히 그 여성분들이 많았어요. 무력감을 느낀다. 갑자기. 갑자기 뭘 막 그런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제 경험하고 좀 달라 가지고 저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무기력 같은 거는 없었어요. 오히려 막 이렇게 그게 아마 성에 따른 기질에 따른 특성인 것 같아요. 남성들 가운데 이렇게 들썩들썩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이거 일종의 양기잖아요. 어 이 이게 뭐랄까 행동성이고 여성들은 쪼끔 마이너스 음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쪼끔 이렇게 쫙 가라앉는 요소가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기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성들 가운데 일부 이렇게 갑자기 이걸 알고 나서 갑자기 맥이 풀린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 계셨어요.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아직 남아 있는 에고, 사라지지 않은 에고가 남아 있는 에고가 힘이 약화되지 않은 에고가 한 깨어남의 경험이다. 깨어남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온다 이거예요. 여전히 에고가 경험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 붙잡을 게 없거든. 뭔가 붙잡을 게 없어요. 예. 근데 앞의 경우는 뭐냐면 뭔가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특이한 하게 되면 거기에 미친다니까. 경계 체험은 사람 미치게 해요. "내가 체험했어. 나 깨달았어." 확실한 그래서 제가 제 실수 때문에 저희 공부 모임에서는 경계 체험 같은 걸 가지고 체험이라고 인정 안 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안 하느님은 못하다."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인식의 변화가 오면 반드시 경계가 달라져요. 여러분 사춘기 때 갱년기 때 몸의 변화, 감각의 변화, 심리의 변화가 똑같아요. 인식이 변화할 때 우리 심신의 변화가 찾아와요. 그걸 사람들은 체험인 줄 아는데 아까 말했듯이
그런 심신에 나타난 체험은 필름 위에 찍힌 영상이에요. 이미지예요. 필름 그 자체는 아무 이미지가 없어요. 그게 진여심이야. 전삼삼 우삼삼. 깨닫기 전에도 삼삼이요. 깨달은 후에도 삼삼이에요. 그게 진여의 마음이야. 그게 순수한 의식이고 그 순수한 의식을 몰랐다가 자각했을 때 하는 하는 심신에 동반되는 경계 체험이란 게 있어요. 근데 경계 체험이 동반되지 않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오래 해봐야 돼요. 예. 그러면 꼭 반드시 이런 어떤 뭐 우주와의 합일감이나 어떤 전율을 느껴야만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눈앞에 원래 있었던 것을 있는 줄로 아는 여기 있었군. 이 발견. 아주 사소한 발견이에요. 요게 그냥 그거예요. 아하예요. 아하. 자, 근데 그렇지 않은 약간 이렇게 앞에 게 업이라면 이건 다운이거든요. 어. 이것도 아직 남아있는 에고가 한 깨어남의 경험이다. 자, 에고는 깨어나기 이전에 에센스와 접촉했을 때도 같은 것을 느꼈으면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우리가 얼핏 느끼는 거예요. 얼핏. 또는 공부하는 와중에 이걸 먼저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냐? 이건 아니야.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도망간 사람도 있어. 버린 사람들. 깨어나기 이전에 에센스와 접촉했을 때도 같은 것을 느꼈으며 그때 에고가 에센스로부터 도망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뭐냐? 아무것도 잡을 거 없고 아무것도 특별한 게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거란 이 느낌. 음. 하지만 이제 에고는 진실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 자, 에고가 더 이상 책임자가 아니라는 진실. 여기로 에고가 실제가 아니라 이 말이야. 에고가 실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잃어버린 거 상실감과 공허감, 방향성 상실, 동기가 사라진 느낌을 받냐면 자기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제가 그 영화 꼭 보시라고 했잖아요. 식스센스. 거기 보면 자기가 유령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 주인공의 심정이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걸 알고 나서 공부를 깊게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뭐냐면 뒷걸음질 치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공부 에고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깨달은 자가 되고 싶건 깨달은 자가 되고 싶거나 뭔가 자기에게 뭔가 하나를 더 돈도 이제 얼만큼 얻었고 뭐 다 했는데 내 마지막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요거 내가 깨달아야지. 이런 사람이 이걸 어떻게 진짜 천호신조 숙세의 선업 때문에 어떤 인연에 이걸 알게 됐는데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쫙 하다가 더 이상 못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문턱 앞에서 제가 자꾸 머뭇거린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인제 그 바로 문턱 직전에서 보거든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원하는 화려한 금관 그 보좌 위에 깨달음의 보좌 위에 깨달은 자라는 금관을 쓰고 이렇게 내가 깨달은 자다." 이게 안 돼. 그런 게 없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아주 극소수는 도망갑니다, 뒷걸음질 쳐요. 저거 아닐 거라고 부정할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건 저런 깨달음이 아니에요. 나를 좀 마음 편하게 해 주고 나를 이걸 원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 못 들어와요. 결국 딴 데 가요, 딴 데. 딴 데 다른 거 찾아가.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간다고. 에고가 더 이상 책임자가 아니란 진실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어요. 자, 에고의 목표는 이제 더 이상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주된 것이 아니야. 예. 그것들은 더 이상 삶을 주도하거나 형성하는 힘이 아니다. 이제까지는 뭐 아파트 평수를 늘리기 위해서 자식을 좋은 대학 보내게 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삶을 주도하거나 형성하는 힘이 아니다. 다른 무언가가 삶을 형성하고 있다. 삶 그 자체, 삶의 본질. 다른 무언가가 방향키를 잡았으며 그것은 에고가 했던 것처럼 생각을 통해 작동하지 않는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생각할 필요 없이 저절로 펼쳐지고 있는 의식에 대한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에고가 할 일이 없어진 거야. 에고 입장에서는 자기 소멸이죠.
그래서 아디아샨티의 깨어나면서 깨달음까지의 제목이 The End of Your World예요. 당신 세상의 종말이라고. 당신 꿈 같던 당신의 삶이 거기서 끝나는 거라. 에고는 에고가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평생을 나와 내 것을 위해서 애쓰면서 살았던 내가 그래서 여기서 힘이 쫙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맥이 탁 풀리는 느낌이 온다고. 그러니까 강한 에고를 가졌던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할 때 보면 그 반작용으로 이렇게 다운이 된다고. 그러면서 붙잡을 것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붙잡을 것을 계속 찾게 되는 과정을 겪어요. 깨어난 사람은 에센스가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직관과 행동하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통해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움직이도록 허용하는 법을 배워야만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까지 막 생각으로 따진 다음에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고민 안 해요. Just do it. 나이키 광고. 그거 저 숭산 스님 그 말을 뺏긴 것 같아. Only don't know, only do it. Just do it. 음. 아무 판단 없이 해라. 음. 그걸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그냥 뭐 아주 충동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왜 자꾸 이 계산하고 따지냐면은 그 이 삶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 자신과 타인과 이 삶 전체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져야 되고 그건 뭐냐면 나와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익이냐 손해냐. 이걸 막 따지는 거예요. 삶을 신뢰 못 해요. 그래서 실험을 해야 돼요, 실험을. 진짜 우리는 내가 내가 멈추는 순간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난 굶어 죽거나 우리 애들을 우리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번 실험해 보세요. 잘 굴러갈 걸요. 음. 생각과 달리. 그렇다고 해서 '그래 뭐 잘 됐다. 직장 다니기 싫은데 직장도 때려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한 면만 본 거예요. 진짜 저절로 굴러가기 때문에 이제 일하는 게 힘들지 않게 될 수 있어요. 저절로 그 흐름을 타라고요, 흐름을. 음. 제가 그런 비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 그 어떤 책에서 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이다. 이 여기에 믿고 맡기지 못한 사람은 뭐냐면 기차를 타고서도 자기 짐을 기차 짐칸에 올리지 못하고 기차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머리 위에 이고 있는 사람. 기차가 가고 있는데 자기가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차에 탔으면 이제 짐을 짐칸에 놓고 자기는 편안하게 좌석에 앉아서 쉬어도 된다고요. 그러면 기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가방을 배달해 준다니까 자기가 꼭 '내가 행위자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라고요. 근데 요걸 곡해해 가지고 여전히 자기가 행위자로 믿기 때문에 '그래 요걸 가지고 내가 불성실하고 내가 나의 게으름과 나태를 만회하려는 그런 방편으로 쓰면 안 돼요.' 음. 내가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행위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자기 생업으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게 여전히 행위자라는 의식 때문에 피하는 거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것을 어 뭐 '행위자가 없다. 행위할 뭐 저절로 되는 거다.' 하면서 도망가면 안 돼요. 저절로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도 저절로 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거는 인제 해 보시면 알 거고. 음. 자 근데 인제 이걸 그러니까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인제 생각 없이 삶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방법. 이게 새로운 자아가 인제 필요한 거예요. 그게 무분별 후득지라고 해 가지고 뒤에 차별지가 생긴다. 해탈 다음에 해탈지견이 생긴다. 이게 일종의 생각 이해거든요. 이게 뭐냐 자아예요, 자아. 새로운 자아. 자아가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모구 시부도에서도 소를 길들인다 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예전에 인제 막 충동적이었던 소가 인제 말을 잘 듣게 된다는 것처럼 자아가 에고가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음. 깨어나기 그게 훈습이에요, 훈습. 그 대승기 신론에도 무명 훈습에서 진여 훈습으로 훈습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훈습. 깨어나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에고는 그것을 불편하게 여긴다. 생각 안 하고 막 자기가 행위자가 돼서 주판화를 튕겨야 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게 너무 불안하고 불편한 거예요. 에고적인 마음이 더 이상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아니므로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배워야 되는데, 요때가 뭡니까? 과도기예요. 혼란기야. 그래서 약간 힘들 수 있어요. 우리도 컴퓨터 프로그램도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약간의 버그, 수정 사항들이 나오거든요. 버그가 발생해요. 그래서 자꾸 작동시켜 봐야 돼. 그러면서 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 예. 컴퓨터도 처음에 사 가지고 그 시스템 깔고 윈도우 깔고 막 프로그램 하다 보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아주 지루하게 이 컴퓨터를 이렇게 세팅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윈도우 막 시간 막 뺑뺑뺑 돌아가면서 밑에 뜨잖아요. 몇 번 꺼졌다 켜졌다 반복된다. 똑같아요. 새로운 버전, 의식의 새로운 버전이 인제 자리 잡으려면 약간의 시스템 안정화되는 시기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익숙해져 가는 과도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삶은 천천히 변해요. 습관은 천천히 변해요. 그러니까 십수년 사 다시 30년 참고하라 이런 소리 선에서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고 제가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생활 방식이 편안하게 느껴지고 신뢰받을, 이게 중요합니다.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원문은 be trusted. 어 신뢰받을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에고적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시 에고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비록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선택 사항으로는 느껴지지 않는다. 그게 일반적이진 않다 이 말이에요. 다시 여기에 익숙해지지 못하고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보편적인 옵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난 다음에 마치 결코 깨어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에고적인 마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삶을 운영하게끔 허용한다. 이게 뭐냐면 제대로 지도받지 못하고 제대로 공부하지 못할 때, 이런 사실을 잘 모를 때는 대부분은 다시 많은 사람들이 plenty of people이라고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난 다음에 마치 자기는 결코 깨어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에고적인 마음 다시 생각 분별 속에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잔소리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러한 경우 그 사람은 깨어나기 이전과 이후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느끼며 이것은 매우 혼란스럽다. 자기가 분명 깨어났는데 왜 나는 이 효과를 못 보죠? 한 사람 뭐냐면 여전히 이 에고익 마인드, 어? 이 이고익, 이 에고적인 마음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예. 그래서 이건 혼자서는 약간 힘든 과정일 수 있어요. 음. 개인적인 자아안에 남아있는 조건화 컨디셔닝과 그다음에 woundedness, 조건화와 상처의 양에 따라 특히 치유가 필요한 삶의 영역들에 있어 에고는 여전히 매우 강력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도고마성이라는 게 있어요. 도가 높아지면 그에 따라 마도 성해진다. 예. 이상하게 공부점에서 인제 막 공부가 막 좀 될 것 같은데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져요. 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직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기 심리 상태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흔들려요, 흔들려. 이상하죠? 그리고 가장 자기가 약한 고리를 건드려요. 예.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 예. 그러면서 그걸 전통적으로 뭐냐, "돛 닦는 사람을 마구니가 방해한다." 이런 식으로 전 근대적인 표현은 그랬어요. 근데 좌우지간 개인적인 자아에 남은 조건화 있잖아요. 우리 생애 최초에 형성되었던 우리의 핵심 감정. 그 사람이 제일 약한 고리. 그다음에 그가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들이 요때 살아나요. 희한하게. 왜냐하면 뚜껑이 사라졌거든. 깨어나면 열림이에요, 열림. 개방성이에요. 이 도는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활짝 허공처럼 활짝 열려 있어 모든 것을 받아들여요. 에고의 특징은 뭐냐? 이 벽이에요, 벽. 응? 에고는 뚜껑, 덮개라니까, 덮개. 그래서 마치 어떤 자신의 영역이라는 어떤 한계, 바운더리를 가지고 이걸 지키려고 하는 건데 이 에고의 뚜껑이 열려버린 거라. 그래서 통했다고 하는 거거든. 내외가 명철, 밝게 통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제까지 우리는 이 몸을 기준으로 여기를 내 내부, 이 바깥을 내 외부라고 구별했는데 이 내외가 명철해진 거야.
사무쳐 버린 거야, 밝게. 텅 튀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뭔가 강하게 뭔가 이렇게 그런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기질이 있었던 사람들은 거기에 저항을 인제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다 열려 버렸기 때문에 이제까지 내가 까맣게 저 무의식 저 밑바닥에 그 넣어 두었던 온갖 그 상처, 그 족거나 어 어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 형제와의 관계, 뭐 여러 가지 그 배우자 문제, 그런 것들이 나와요. 자기 심리에 꼬일 대로 꼬인 심리 문제, 이런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그전까지 에고의 탈바가지를 쓰고 잘 눌러놨던 것이 갑자기 에고가 갑자기 힘을 잃으니까 이게 팍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도고마성이에요. 그리고 흔들리는 거예요, 공부할 때. 어. 깨어남 이후 치유되기 위해 남아있는 조건 하나, 자 요거 중요합니다. 치유되기에 남아있던 조건 하나는 무엇이든 올라올 거다. 다 올라올 거다, 어떤 것이든. 왜냐하면 왜냐하면 모든 조건 하나를 바로 보고 해결해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 여기서는 수동태로 원래 돼 있던데 to be seen, to be released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원문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때가 되었다. It's time. 이 모든 컨디셔닝을 이제 직시하고 이제 해결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해결되기 위해서 올라온 거예요.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올라온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에고는 여기서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예.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깨어났는데 왜 이걸 경험하지?' 그때 생각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딴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 착각했나?' 자기 공부를 의심하거나 아니면 그걸 부정하고 회피하는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억압하거나 회피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공부 초창기에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고. '아 그래. 새 속에 사니까 이러니까 공부가 안 돼. 에이 도망갈까? 산속으로 들어갈까?'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리산이나 계룡산 가면 그렇게 도망간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예. 세상에서 못 버틴 '나는 자연인이다.'를 구현하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예. 도시에 살면 자연이 아닌 줄 아는 모양인데. 깨어남이 조건화와 에고의 동일시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여기는 이들. 보통 사람들 상식이죠. 깨달으면 그런 거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한 방에 그냥 해결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것은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다. 깨어남은 단지 조건화를 보고 치유하는 것을 보다 쉽게 만드는 것일 뿐이다. 이 자기의 조건화를 보고 치유하는 것을 보다 쉽게 만드는 것일 뿐, 계속해서 그것과 동일시함으로써 조건화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조건화가 그리고 에고적인 마음이 약해지고 떨어져 나갈 가능성은 깨어남 이후 어마어마하게 증가한다. 요게 장점이에요. 진정한 치유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진정한 의미에서 치유가 시작돼요. 왜냐하면 에센스와의 이것과의 조율이 조건화와 동일시하기보다 그것을 보게 하고 어 이것과의 일치가 얼라이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조율이라고 번역했어요. 얼라이먼트. 우리 뭐 균형 맞추는 거 있잖아요. 이것과의 조율이 균형 맞추는 것이 조건화 동일시하기보다 그것을 그 어떤 조건화를 보게 하고, 이 본다는 게 중요해요. 봐야지 수용하게 돼요. 받아들여요. 그다음에 이해하게 되고 그다음에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보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치유한다. 나중에 혹시 공부하시다 보면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타라 브렉이라고 하는 미국의 윗바사나 명상 여성 지도자가 있어요. 이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가진 여성이거든요. 지금 아마 어떤 불치병을 앓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인제 우리나라 최근에 불교 방송에서도 이 줌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명상 관련 하던데, 이 사람의 그 무슨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이것과 비슷해요. 보고 받아들이고 보고 거기에 레인이라고 하던데, 레인이라는 타라 브레이기 쓰는 기법은 레인이라는 기법인데, recognize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예요. 근데 비슷해요. 보면 보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이해하면 그 치유하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에센스 이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조건화된 행위와 부정적인 감정들을 부채질하는 잘못된 신념들을 발견한 것은 가능하며, 이거 말이 좀 어렵네. 이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원문이 더 쉬워요. 그러니까 조건화된 행위와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게 그 fuel 연료를 주입하는 부채질하는 잘못된 신념들 mistaken beliefs라고 돼 있었어요. 잘못된 신념들을 디스커버리하는 것은 이제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조건화된 행위와 부정적인 감정들의 연료를 주입하는 잘못된 신념이 뭐냐면 딱 하나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유심견, 자아가 있다는 견해. 이 몸뚱아리가 나라는 견해.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그 신념이에요. 그게 우리의 잘못된 근본 신념이에요. 그게 근본 무명이에요. 근본 무명. 내가 따로 존재한다라는 이게.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길 가는 사람 100이면 100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따로 존재하느냐 아느냐 하면 당연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걸요? 예? 여러분도 분명히 내가 따로 존재하지라고 굳게 믿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잘못된 신념 때문에 발생하는 게 뭐냐? 조건화된 행위예요. 그러니까 탐진치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감정, 두려움, 불안, 짜증, 뭐 비난, 뭐 원망 이런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이 왜냐? 내가 따로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 안 해 준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내가 나를 위해 달라는 소리잖아요. 딴 거 아니라. 예. 그러니까 관계의 문제나 자기 내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를 헐뜯고 나를 자기가 괴롭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잘못된 신념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남은 뭐냐면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야. 이러한 발견을 통해 조건화는 치유된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치유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신념. 그러니까 안목이 중요하단 말이야. 안목. 눈이 밝아야 돼. 그러니까 '아 내가 여기에 묶여 있구나.'라고 진짜 그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이나 어떤 부정적인 그런 데 얽매여 있을 때 대다수의 이 에고는 뭐냐면 바로 직접적인 그러니까 객관적인 대상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저 사람만 아니면 너만 아니면 내가 당신만 와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다. 우리 부부 싸움의 가장 전형적인 그 장난이 이거예요. "당신 때문이야."라고. 음. "당신만 안 만났으면 인생은 안 그랬을 텐데 이 사건만 나한테 벌어지지 않았다면" 병이 들었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딱 에고는 뭐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객관적인 요소가 그 어떤 수많은 원인 조건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진짜 문제를 보라고요, 진짜 문제. 고통이란 측면에서 보라고. 고통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진짜 이것이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냐. 사고가 어떤 질병이 배우자가 진짜 괴로움의 원인이냐. 아니면 그 사실에 대한 나의 저항이 원인이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해야 됩니다. 에고는 절대 자기가 틀렸다고 말하는 에고는 없습니다. 연쇄살인범도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 절대 안 합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항변한다고요.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쳐다봤어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요."라고 분명히 탓을 한다고 탓을. 예. 전부 거짓말이에요. 엉뚱한 곳에다가 책임 전가하는 이거 못하게 돼요, 이 공부하게 되면. 그래서 에고가 느끼는 건 뭐냐면 억울하다고 느껴요. '난 잘못한 게 없어.'라고 속에서 막 비명 지르면서도 한쪽에서는 '아니야.' 이제 객관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저게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 거라는 사실을 점점점 알게 돼요. 그래서 잘못된 신념을 발견한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나였구나.' 예. 기독 카톨릭의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하는 거예요. 예. 내 강력한 집착과 내 강력한 저항이 괴로움의 본질이었어. 괴로움이란 에너지는 그 집착과 저항의 에너지의 다름 아니었어.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에고에서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쥐었던 손을. 어. 나도 모르게 움켜쥐고 있는 줄 몰랐던 그게 애응지물이라고 그랬어요, 전통적으로. 가슴속에 이렇게 얽매여 있는 맺혀 있는 어떤 것 이것이 해소돼야 된다. 그때
막힌 곳이 뚫렸을 때 우리가 채기가 내려갔을 때 하고 사람이 안도의 그게 뭡니까? 통 밑이 쑥 빠지는 것처럼 뭔가 생명이 원활하게 흐르는 느낌이에요. 그게 아까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과 모든 대상을 향해 흘러가는 사랑의 흐름 속에 있는 것 같다. 그때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막혀 있던 게 뚫리면서. 자기 자신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 덩어리가 돼요. 이거 김기태 선생님이 많이 쓰던 표현인데 사랑 덩어리가 된다. 사랑 덩어리다. 처음에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아우 어? 간지러웠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 네. 사랑. 이 존재 그 자체가 사랑 아닌 게 없어. 예. 음. 조건은 치유된다. 결과적으로 깨어난 이후의 발전 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처음에 저 10년 동안 저 말 안 믿었어요. 뭐가 진행돼? 공부가 1mm도 안 나갔다니까 10년 동안. 근데 10년이 지나고 공부가 진짜 빨라졌어요. 막 공부가 속도가 나는 것 같아. 그게 뭐냐면 그 잘못된 신념을 발견하니까 그러니까 의심이 사라지는 지점에 딱 도달하기까지. 한 번에 깨어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들도 2번 3번 깨어났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전히 남아있는 에고의 왜곡된 렌즈를 계속 벗겨내는 거예요. 비늘을 벗겨내는 거라. 눈에 비늘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벗겨지면서 더 선명해지고 더 선명해지고 딱 그게 초점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한 덩어리가 딱 됐을 때 그제서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그게 보게 되고 보면 받아들이게 되고 받아들이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해요. 제가 그걸 경험한 게 46살 공부 모임을 열면서 그럼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저도 제가 공부 모임을 열면서 "이것은 저의 실험입니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제가 10년 동안 실험을 할 겁니다. 제 공부가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과 함께 실험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7-8 년쯤 됐거든요. 이 공부 모임을 연 지 7-8 년쯤 지났는데 이제서야 저도 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통해서. 오늘 보리보살님이 제주도에서 좋은 소식을 알려주셨는데 보리보살님이 어떤 도반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 도반이 이 사실을 더 정확히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있으셨대. 그래서 기뻐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그렇게 돼야 돼요. 이 과학적인 실험도 뭐냐면 자신이 한 실험이 반복 가능해야 돼요. 얼마든지 재검증돼야 돼. 불교가 안전한 이유가 뭐냐면 2,500년 동안 이 많은 이 똑같은 실험을 한 사람들이 똑같은 결과를 얻었다는 보고가 축적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한 실험이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동일한 실험 결과가 나와야 돼요. 네. 그걸 통해서 공부의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은 옳은 길이야. 예. 그 확신이 안목을 밝게 해 주고 그 안목이 확신을 더 강하게 해 줘요. 그러니까 계속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공부가 쭉쭉쭉 나가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거 정말 이럴까?'라는 의심이 있으면 이게 빈틈이라고요. 지금처럼 추운 날 문에 틈 생기면 바람이 숭숭숭 들어와요.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의심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이 사라진 유일한 길은 똑바로 봐야지. 그러니까 한 번 보고 2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예? 계속 봐야 돼요. 오직 견성뿐이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과정이 이걸 한 번 깨어난 다음에도 10년 정도. 그러면서 의심이 딱 사라지는 순간 '정말 이것뿐이네.' 하는 순간 거기서 힘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봐요. 화엄경에 보살 52 점차가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야. 십신부터 시작해 십신. 믿음부터 시작하는 믿음. 믿음이 생기지 십신, 십주, 뭐 십회양 해서 뭐 십지까지 가잖아요. 그 등각 묘각 52 점차거든. 그 공부 대승의
공부 단계예요. 자, 그다음에 그러므로 이것이 당신의 경험, 당신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올바른 경험이며 정리될 필요가 있는 것은 정리되고 있음으로써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화나 상처들 있잖아요. 이건 정리되고 있음으로써 당신은 더욱 진실하게 이것 에센스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해하길 바란다.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깨어남 이후에 보다 안정되기까지 종종 적어도 몇 년,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 동안 방금 언급한 것처럼 보통 조건화된 것들이 풀린다. 이때 해소되는 과정이에요.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에고보다는 에센스에 어울리게 그들의 삶의 구조를 수정하는 시간이 될 때 삶의 구조가 바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춘기나 갱년기 비슷해요. 환골탈태라고. 뼈를 바꾸고 이 겉모습을 변화시킨다. 그게 환골탈태거든요. 진짜 변화예요. 그리고 외형적인 것도 변화할 수 있고 내면적인 게 더 중요해요. 얼굴이야 성형수술 안 하는 한 그 얼굴이 그 얼굴이겠지만 내면의 풍광은 달라져요. 두렵고 불안정하고 막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던 젊은이가 그래도 봐줄 만한 안정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변해요.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막 음침했던 성격의 사람이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그렇게 변한다고요. 음. 에카르 톨레의 A New Earth라는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번역됐는데 거기 보면 식물이 진화해서 꽃으로 진화할 때 예. 그 질적 변화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의식의 진화를 식물 지구상 최초의 원시 지구에서 식물에서 처음으로 꽃이 피어났을 때 그와 같다. 질적인 변화는 그와 같다 이게. 자, 더 이상 이러한 삶에 대한 에센스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든 불쾌하고 불편하게 느낄 수 이게 뭐냐면 에센스의 의도 이것에 대한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어떤 욕망이나 막 거짓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불쾌하고 불편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를 지키게 된다니까요. 내가 개를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연비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 계율을 지키는 뭐라고 그럴까? 계율이란 게 없는데도 그렇게 단정한 삶의 모습을 지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거짓말하거나 뭐 남을 아프게 한다거나 이런 걸 못 하게 돼요, 이상하게. 그러면 자기가 더 아프니까. 거짓말하거나 남을 상처 줄 수가 없어요. 예. 자기가 더 괴로우니까. 양심을 속일 수가 없게 돼. 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게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생각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분별망상하고 야심 있고 뒤에서 막 호박씨 까는 거 그런 거 딱 만나면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래 불쾌하고 불편하게 느껴져. 그러니까 안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않게 되고 막 그런 거 안 그러니까 불투도 불싸움 뭐 불음주 이게 된다고요. 당신은 그것을 바꾸기 위해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삶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인제 움직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깨어난 이후 엄청난 변화를 겪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 그것은 깨어나기 이전에 당신의 삶이 그러니까 변하는 사람이 있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크게 변하는 사람이 있고 안 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깨어나기 이전에 당신의 삶이 이것과 에센스와 얼마나 일치했느냐에 달려 있다. 예. 여기에 얼마나 여기에 그 이러한 삶을 살았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그것이 당신의 조건화와 에고의 가치를 중심으로 구조화된 것이라면 바꿔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몇몇 사람들이 깨어난 이후에도 에고적인 마음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이유인데 그것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구조를 유지하려는 시도이다. 그 퇴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전히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것은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 구조를 유지하려는 시도이다. 근데 그런 사람은 어쩌면 이것을 아주 오랫동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실을 보고 나서 그것이 당신을 부르는 것을 벗어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 사람도 이 공부에 대한 흥미나 그 그 관심을 잃지 않는 한 언젠가는 이 자리로 자기를 부르는 이 자리로 돌아올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원래 월요일 날 하려고 했던 게 이건데요.
제가 인제 여러 차례 인제 이런 말씀은 드렸어요. 그러면서 인제 제가 혼자 공부하시거나 저희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이거는 같이 이 공동체가 왜 영적인 공동체, 수행 공동체가 왜 필요한가 하면은 이 과정을 현명하게 아까 기품 있게 지나가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이런 영적 공동체, 공부 모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직접적인 만남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그 여러 가지 그 수단을 쓰거든요. 의사소통의 수단을 쓰는데 매체를 쓰는데 그 언어적인 의사소통 수단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수단이에요. 우리 어릴 때 우리의 최초의 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자아가 형성될 때 엄마 아빠의 말은 몰라요. 뱃속에서부터 "누구야, 누구야." 불렀지만 그 말을 이해하기까지는 출생 후에도 적어도 1년 이상 걸린단 말입니다. 근데 그 출생 후에 1년 동안 우리 엄마나 아빠가 나를 볼 때 표정, 그 음성의 톤, 그 터치하는 그 손길의 따스함과 뭐 거칠음, 요번에 뭐 정인이 그 아동학대 우리나라도 인제 아동학대 일어나잖아요. 너무 끔찍해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사랑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없어요. 이거는 이 대를 이어서 계속되는 불행이란 말이에요. 누군가 사랑을 나눠 줬어야 돼요. 그 학대한 부모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기는 쉬울 거예요. 하지만 너는 안도연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누군가의 따스한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었느냐. 음. 연탄재라고 쓸모없는 거라고 발길로 걷어차지 말란 말입니다. 연탄재는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 주려고 자기를 완전히 불살라 버린 존재잖아요. 근데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존재였냐 이거예요. 미국에서는 이미 우리보다 한 세대 전부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이 자본주의의 악마적인 모습이에요. 예. 시간을 뺏어 먹어요. 예. 아침 아침 7시 부터 제가 가르쳤던 학생 가운데 하나도 제가 상담하면서 제가 울었어요. 애가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갑자기 아주 조용하고 아주 착한 앤데 갑자기 얘가 한번 이렇게 맛이 가면은 자기한테도 위험하고 남한테도 위험한 행동을 해서 제가 가슴이 철렁철렁했어요, 담임하면서. 음. 그래서 걔를 상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혼자 인제 지내는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7살 때부터 혼자 있었대요, 혼자. 혼자 밥 먹고 혼자.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는데 어머니는 밤늦게 들어오시고 얘는 혼자. 그래서 두려워서 어렸을 때 울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음. 혼자 일곱 살, 6살, 7살짜리가 혼자 저녁밥 먹으면서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릴 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이거 죄악이에요 이걸. 이거를 그냥 뻔히 '내 문제 아니다. 남의 일이다.'라고 뻔히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 이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공부 모임 하시는 분들은 크건 작든 간에 자선이나 기부를 꼭 그런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꼭 하셔야 돼요. 음. 금액의 많고 적음은 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반드시 나눠야 됩니다. 이건 의무예요, 의무. 예. 나누고 기부하고 도와야 돼요, 도와야 돼. 지금 이런 추운 날씨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는 진짜 계절도 안 도와주는 예 지금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 슬럼가라고 하는 그 동네 가보셨어요? 부산에도 많잖아요. 30년, 40년 전의 모습이 있어요. 그, 뭔 얘기하다 일로 나왔나? 어. 그런 남 손가락질하기는 쉽지만은 자기 책임을 자기도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못한 책임이라. 사랑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를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나눠야 돼요. 그런 거를 하실 분들이 뭐냐? 정치가 안 해요. 저 정치하는 놈들은. 예? 돈 버는 저 재벌들 안 해요. 예? 그들은 더 불쌍한 사람들이고 우리들이 해야 돼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응? 형제. 예? 진짜 이게 대승에 고통받는 사람이 지옥에 있는 중생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난 성불하지 않겠다. 응? 저게 나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바로 나라고. 예? 나하고 저 사람은 분리된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바를 해야 되고 공부를 자리가 이탑니다. 지금 이 공부하는 게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하게 될 거예요. 자기와 세계를 보는 눈이 혁신적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이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심안으로 보게 될 거예요.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마음의 눈이에요. 이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때 평등하고 보편적이고 진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자아의 왜곡 없이 나한테 이롭냐 해롭냐 나와 가깝냐 뭐냐 이따위 생각 안 하게 될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동해야 돼요.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 짓고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보현 행원이라고 하는 큰 두루 이 큰 이 원을 예? 일체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그 큰 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 대원본존 뭐 지장보살 그러잖아요. 큰 원이란 말이에요. 큰 원. 예? 그 원을 이 현실 생활에서 구현해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커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최감 트롱파라고 하는 그 티베트 승려는 그래서 그 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그 전사라고 그랬어요. 샴발라. 샴발라 맞나? 샴발라가 아니라 그 뭐지? 그 이상세계?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뭐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그런 검찰 뭐 개혁 문제나 뭐 진보 정권의 타락이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뭐 얘기가 많은데 그거보다 더 그런 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남이 해 주기까지 기다리기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정말 위험해요. 내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부터 내 이웃들부터 빨리빨리 지금 도와줘야 돼요. 예. 그 도움이 결국 자기를 이롭게 할 거예요. 자기를 이롭게 한 게 남을 이롭게 한 것이고 남을 이롭게 한 게 자기를 이롭게 한 것일 거예요. 그게 자타불이고 예 동체 대비란 말입니다. 자, 오늘 이 깨어남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이거 외에도 수많은 얘기가 가능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참고 문헌과 참고 영상을 알려드릴게요. 음, 음, 자, 화면 보이세요? 마이크 좀 켜보세요. 화면 보이세요? 네. 네. 지금 깨달음의 심리학이라는 책인데 이건 지금 절판됐네요.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영상에 남아있을 테니까 나중에 이게 저도 도움받았던 책인데 제임스 우드라는 심리학자가 썼는데 음, 여기 보면 뭐 심리학과 영성의 통합 이 제가 심리학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졌어요. 제가 전문적으로 공부한 건 아니고요. 제 마음의 움직임, 제 마음이 왜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움직이는지 궁금해서 그럼 다양한 이제 독서를 좀 하다가 만난 책인데 여기서 보면 이게 제가 상당히 공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인제 영적인 것과 이 현실이 어떻게 이렇게 융합되고 조화롭게 펼쳐지느냐. 그래서 영적인 맥락 안에서 심리치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서, 우리 선문헌에서는 이런 걸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다음에 관계 문제.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단체 안에서 펼쳐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다 한 번쯤 다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한 번쯤 읽어 봤을 이 유명한 책 있죠. 아디아샨티의 깨어나면서 깨달음까지. 이건 적어도 옆에서 끼고 열심히 한번 한동안은 보셔야 될 거예요, 이 과정을 지날 때까지. 이 책이 제일 이 문제에 대해서 어 전폭적으로 최초로 아마 전면적으로 다룬 책은 이 책인 것 같아요. 깨어남 뒤의 삶이 어떻고 깨어남 뒤에 뒤따르는 혼란. 제가 이 책을 13년 전에 만났어요. 13 4-5 년. 이 원서가 언제 나오나. 어 원서 얘기가 안 나오네. 좌우지간 이 책 출간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주문에다가 읽어본 것 같았는데 그때 제가 이거 보다가 제 병을 고친 계기였거든요. 내 병이 우리가 마치 병 걸린 사람이 이 병원 저 병원 가도 진단이 안 나와서 치료 못 한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이 책을 보고 제 병명을 알았어요. 얻었다 잃었다 게임이었구나. 그러면서 쭉 나와요. 그러면서 요 뒷부분 참 좋아요. 특히 이 결혼식 이야기 좋아요. 그래서 한번 이건 쭉 가까이 놓고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고 그래서 뭐 깨어남 이후에도 우린 다시 현혹될 수 있다. 영적 체험을 삶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금과 옥조 같은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 이 책과 또 비견되는 쌍벽을 이룰 만한 책으로 또 유명한 책이 있죠. 잭 콘필드라고 하는 아마 이 초기 불교 위파사나 명상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잭 콘필드예요. 이 사람은 그런 편견 없이 초기 불교 베이스를 두고 그다음에 선이나 티베트 불교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이 사람도 다 미국의 공부 이 명상 지도자들은 대부분 심리학 박사 출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양수겹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이 도가 초월적인 거고 영성적인 거라면 심리학은 아주 현실적인 일상적인 거잖아요. 이 책에서도 이 책 제목이 참 좋죠. After the ecstasy, the laundry 해 가지고 어 엑스터시 이후에 그 세탁소. 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착각 영적 수행담은 깨달음이 끝인 줄 아는데 아니다. 깨달은 뒤에 다시 돌아와서 세속을 친구 가족들을 만나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일상생활 속에 그 관계의 문제, 자기 내면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책은 문학적으로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수 있지?' 전 아마 못 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소개합니다. 저는 못 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쭉 여러 가지 현실적인 내용들이 많으니까 한번 고것도 한 번 읽고 치워두기에는 아까운 책이에요. 한 1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쭉 읽어 보시면 한 10년 동안 1 년에 한 번씩 읽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에고로부터의 자유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아주 강추합니다. 네. 이 책을 쓴 사람들은 기적 수업 공부하시던 분들인데 내용이 아주 좋아요. 기적 수업 공부하는 사람들 책 가운데 별로 좋은 책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우리 국내 정신세계사에서 나온 기적 수업 관련 책들 저는 별로 선호 안 합니다. 근데 이 책은 좋아요. 이 책은 에고에 대한 그 탐구가 아주 잘 돼 있어요. 에카르 톨레의 그 삶으로 떠오르기만큼이나 잘 돼 있어요. 그래 지금 에고란 무엇인가? 생각과 투사, 자유의지, 두려움과 지금 판단, 잘못 이해된 자아의식, 그래 자아에 대해서 이제 쭉 그러면서 자아의 통합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이 분별의식이 자아의 분리라면 이 영성, 깨달음은 뭐냐? 자아의 통합이에요. 온전한 자아로서의 통합되는 거.
그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다음 깨어 있는 사랑 목차만 봐도 내용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 어떤 의식의 진화 발전의 입장에서 이 에고를 문제를 쭉 어, 다루고 있는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추한 책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 에고로부터의 자유.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이건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포스트의 신간 가장 깊은 받아들임. 예, 요 책도 요건 진짜 이 깨어남을 경험하고 조금 시간 지난 사람들한테 유용한 책일 것 같아요. 그 깨어난 사람들의 편견을 깨줘요. 깨달음에 집착하려는 편견을 깨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깊은 받아들임이다. Deep Acceptance. 삶의 전체성. 왜 고통받느냐. 그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 통증, 질병, 그 다음에 사랑, 관계, 중독, 영적 깨달음 추구해서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래서 아주 선이 한 바퀴 돌아서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처럼 깨달음의 그 무겁고 그런 것들을 좀 털어버리고 자연스러운 이 상태로 돌아온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 하는 것들을 많이 깨줬어요. 제가 지금 내 서가에 있나? 책 읽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 덧칠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 찾으려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자, 그다음에 다 소개했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권. 예. 그 외에 기타 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책들 누가 번역했는지 훌륭한 책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도바님들한테 소개시켜줬던 시부도 시리즈. 2017년 이 몽지릴라 시부도라고 검색어를 유튜브에 치시면 제가 17년에 했던 시부도 강의하고 이게 왜 나오노? 시부도 강의하고 예전에 그 전에 했던 강의하고 그 다음에 릴라 선생이 재작년 가을에 입문자 집중 공부하면서 릴라 선생이 또 했던 시부도 강의가 있어요.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영상으로 한번 차분히 한번 보세요. 지금 릴라 선생이 시부도 관련 책을 쓸 거라고 지금 뭐 자료 조사하고 있는 걸 저희 옆에서 봤는데 아마 내년이나 되면 또 릴라 선생의 시부도 관련 신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시부도 강의 있습니다. 물론 저희 공부 모임 강의 외에도 뭐 요즘 그런 가르침을 펼치시는 분들의 좋은 강의들이 있긴 있는데 일단은 저희 공부 모임에서는 저희가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 위주로 전달해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 각자 하셔도 되는데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보조적인 거예요. 예. 이게 그 주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지금 이게 실제거든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실제의 변화 과정을 이걸 개인적으로 이 변화 과정을 계속 공부해 나가시면서 참고 삼아 그때그때 한번 조언으로서 한번 이렇게 곁에 두고 한번 자주 펼쳐보시고 자주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때 어떤 그 책의 어떤 구절이나 영상의 어떤 말이 강하게 실감되는 때가 있을 겁니다. 예. 저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또는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인 것처럼 그런 글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해 나가시면 되고요. 어, 정말 간절해야 됩니다. 결론은 간절해야 된다는 소리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 어떻게 보면 이게 의식을 해부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날카로운 이 눈으로 의식의 본질, 우리 눈앞을 어지럽히는 현상에 속지 않고 이 미혹되지 않고 의식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의식이거든요. 모든 것은 의식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속는다고 하는 거예요. 미혹된다.
눈이 밝지 못하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되 그 노력을 통해서 뭐냐 근본적인 어떤 그 관점, 근본적인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 순간 거기에 도달하게 해줬던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집니다. 따로 공부란 게 사라지는 시점이 와요. 삶 전체가 이 공부 하나로 이렇게 혼연일체가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 오늘 뭐 보리보살님이 좋은 소식 전해드렸듯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들도 이것을 나누면서 사는 삶을 사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 공부한 사람들의 책무예요. 자기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럴 때 그냥 어떤 것이 인생이냐. 자식도 다 길러봤고 직장 생활도 할 만큼 해봤고 그런데 삶이란 게 과연 이것이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게 인생이냐. 근데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새로운 삶, 우리 젊음의 샘물을 마신다는 것처럼 영원한 젊은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나이 들지 않는 마음, 예, 영원히 깨어있는 마음. 그러면서 넉넉한 마음, 아무리 퍼줘도 줄어들지 않는 부족함이 없는 마음, 풍요로운 마음 속에 살게 될 겁니다. 어떤 외적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성취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자신의 본질이라는 그 믿음 속에서 한 생애를 이렇게 관조하게 되실 겁니다. 한번 2년 닿는 데까지 꾸준히 공부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실험에 성공해야지 저도 실험에 성공한 셈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실험이 실패하게 되면 제 실험 역시 실패작일 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도 한번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사실을 증명해 보이세요. 예. 그게 이 공부한 사람의 유일한 그 목적이라면 목적일 겁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칠 거고요. 금요일부터 이제 올해는 제가 교재 없이 그동안 작년에는 아마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막 형식에도 얽매이기 싫고 그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올해는 좀 또 내실을 좀 다져야 될 것 같아서 그동안 제가 쓴 책인데 저도 안 읽어봤거든요. 근데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서 그때 제가 그 글을 쓸 때는 뭔가 어떤 그 충동이 있었을 거예요. 뭔가를 표현하려는 그 충동을 저도 다시 한번 경험해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소통해 보고 나눠 볼 겁니다. 예. 뭐 결국 같은 소리가 같은 소리인데 그래도 막 아무래도 교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교재를 한번 나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이것이 선이다. 그거는 저도 나름대로 참 준비 많이 했던 책이거든요. 이 동양의 우리 선어록 속에 나오는 에피소드 가지고 제가 이 공부를 풀어낸 거고 그 뒷부분은 이제 선시, 이 시의 압축이나 상징을 통해서 이것을 간단 명료하게 바로 직관적으로 이제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선시들을 다룬 거고 그래서 1부, 2부로 돼 있고요. 이것이 선이다는 그다음에 증도가 그 깨달음의 노래는 증도가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풀이한 거예요. 그래서 증도가도 이제까지 한 번도 저는 공부 모임에서 증도가니 신신명이니 이런 건 안 해봤거든요. 경전은 금강경 한 게 다인 것 같고 어록은 몇 개 했었고 무문관 했었고 그러다가 원어심리하다가 중간에 이제 책 집어던지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증도가는 아마 금요 모임에서 1년 동안 증도가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은 1년 동안 이것이 선이다 할 거고 수요일은 제가 비워둘 예정이에요. 수요일은 비워두고 혹시나 이제 개인적인
그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실 분이 있을 때 할 거고,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주말에 인제 지방에 안 움직이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인제 직접 찾아오셔서 인제 만나실 분들은 아마 토요일을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일요일은 저도 좀 하루는 쉬어야 되니까. 그러려고 그렇게 올해 공부모임 그렇게 하려고 신년 계획 짜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상이고요.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들은 다음을 좀 이용해 주십시오. 일찍, 일찍 저도 좀 정리할 거 정리하고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다음 금요일 날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하고요. 날씨 추운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